오늘 이거 확통 얼른 하자요. 확통. 오늘부터 해야 될 게 확률. 그래서 이제 그 기말고사 범위가 확률 끝까지야. 여기 지금 내가 프린트 준 거 있지. 그게 딱 기말 범위까지거든. 오늘은 확률의 시작. 그래서 확률에서 이제 첫 번째 용어를 알아야 되거든. 용어. 얼른 할게.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 주사위를 한 개를 던진다. 그러면 한 개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가 있는 거야? 1, 2, 3, 4, 5, 6 이렇게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한 개를 이렇게 던진다라는 것을 얘가 갖다가 이제 시행 이렇게 부르는 거야. 뭐 어려운 거 없죠? 얘를 시행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 있지. 시행의 결과. 시행의 결과를 갖다가 사건 이렇게 부르는 거야.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리고 주사위 한 개에 던져서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 있지. 1, 2, 3, 4, 5, 6. 얘네들을 갖다가 이렇게 집합기호를 씌워가지고 얘를 S 이렇게 쓰거든. S. 얘를 뭐라고 읽는 거야? 표본 공간. 그래서 이 S는 이제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 하지 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냥 전체 집합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확률은 그냥 잠깐만. 여보세요? 여보세요? 가연이니? 네. 얼른 와야지. 네? 확통 얼른 와야지. 확통 오늘부터예요? 지금 예린이는 뭐라고? 저 밥 먹고 있는데. 예린이 지금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너 지금 영상 녹화하고 있는데 너 지금 나랑 통화하고 있는 게 다 녹화되고 있어. 아니, 화요일부터 봐요. 오늘 화요일인데? 다음 주 화요일. 아니야. 그래도 지금 얼른 다 먹고 얼른 와. 최대한 빨리 한번 봐볼게요. 최대한 빨리 와. 네. 다 녹화가 됐네. 재밌겠네. 어디까지 얘기했니? 이거 이거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표본 공간. 그러면 여기에서 부분 집합 있지. 여기 부분 집합 모두 몇 개 나와? 2의 6제곱개 나오지. 이 부분 집합을 전부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확률은 집합 관점에서 생각해주면 돼. 오케이? 이것의 부분 집합이 다 사건인 거야. 그럼 부분 집합을 쓰면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건 공집합이지. 원소 하나짜리는 1, 2 이렇게 써서 어디까지? 6까지 이렇게 써지겠고, 또 원소 2개짜리도 1, 2 뭐 이런 식으로 써지겠지. 이렇게 지금 모두 몇 개를 쓸 수 있다? 64개를 쓸 수 있다 이 얘기라고. 하나하나가 다 사건인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사건이지. 원소 하나짜리. 얘네들을 갖다가 근원 사건 이렇게 부르는 거야.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 합집합, 교집합 이런 것들. 그럼 만약에 이 중에서 A 집합이 1, 2, 4 이런 집합이 있을 수 있지? 이건 어떤 사건인 거야?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오케이? 그 다음에 B 집합은 2, 4, 6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고, 얘를 갖다가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러면 A 집합하고 B 집합을 합집합해 놓은 것은 1, 2, 4, 6이잖아. 얘를 갖다가 합사건. 또 A 교집합 B는 뭐가 돼? 2, 4가 되지? 얘를 갖다가 곱사건. 그리고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이 공집합을 갖다가 무슨 사건? 공사건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야. 그럼 또 A의 여집합 있지. A 여집합은 전체 1, 2, 3, 4, 5, 6에서 얘를 제외한 거 3, 5, 6이지? 얘를 갖다가 여사건. 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를 전부 집합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면 되고, 집합의 연산 법칙을 그대로 따라갈 거란 소리야. 통과? 통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가 나오게 되냐면, 수학적 확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수학적 확률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니네 중학교 2학년 때 확률 배울 때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 A의 경우의 수 이거 배운 적 있지? 그거랑 같은 거야. 그래서 만약에
A 사건의 확률 이렇게 물어보면 A 사건의 확률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한국말로 표현하면 전체 경우의 수. 근데 사건 A의 경우의 수.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6개니까 얘는 확률이 6분의 몇이 되는 거야? 3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는 소리지.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근원 사건 있지, 근원 사건. 근원 사건은 무슨 말이냐면 그 원소의 개수가 하나짜리 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이 수학적 확률을 쓰려면 그 각각의 원소가 뽑힐 가능성이 모두 같았을 때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주머니가 있는 거야. 주머니에 1, 2, 3, 4, 5라고 되어 있으면 이 중에 하나를 뽑을 때 얘네들이 뽑힐 가능성이 똑같지. 각각의 확률이 5분의 1이지. 그치? 근데 주머니가 이렇게 돼 있고 1, 1, 2, 3, 4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서 경우의 수 따지면 1하고 1이 지금 똑같잖아. 이게 지금 서로 같은 1이란 말이야. 그러면 1이 나올 확률이 몇이 돼야 되는 거야? 경우의 수 관점으로 생각하면? 경우의 수 관점으로 생각하면 여기 나와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1, 2, 3, 4지. 그 중에 1이지. 그러면 4분의 1이 되어버리잖아. 맞아? 그래서 얘를 경우의 수 관점으로 봐주면 안 되는 거거든. 얘는 몇 분의 몇이야? 1이 나올 확률이? 5분의 2가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1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1이 뽑힐 가능성이 이들과 다르지. 그럼 그 상태에서는 경우의 수로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가냐면 1과 1을 뭐 하다고 보는 거야? 다르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똑같은 거지만 얘를 1A, 1B 이렇게 써버리면 이해되니? 이것 뽑을 확률 5분의 1, 이것 뽑을 확률 5분의 1. 그렇기 때문에 얘는 1이 나올 확률이 5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가 가능한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확률에서 이 경우의 수를 풀려면 각각의 뽑힐 가능성이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런 사건들이. 그러니까 결국 똑같다라고 나와도 얘는 뭘로 봐야 되는 거야? 다른 것으로 봐버리면 문제가 없다. 응? 그러니까 1이 똑같다고 해서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 있지. 그럼 4가지지. 그 중에 1이 나오는 그러면 1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지. 그 요 확률은 잘못된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을 뭐 하다고 취급해야 된다고? 다르다고 취급해야 된다고. 아무래도 1이 지금 손에 닿을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래서 확률에서는 같다고 나와 있는 것들도 다 다르게 취급을 해야 돼. 그래야지 근원 사건들이 뽑힐 가능성이 같아지는 거야. 오케이? 됐어요? 그게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야. 근데 어떻게 봐버리면 그냥 편하다고? 같은 것도 다 다르게 취급해버리면 전혀 문제가 없다. 오케이? 아우 더워. 선풍기 나가고 왔어. 얘를 갖다가 무슨 확률? 수학적 확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그 39번 문제 한번 볼게요. 39번. 키가 서로 다른 남학생 4명이 있대. 서로 다른 남학생. 그럼 남학생을 A, B, C, D 이렇게 둬버리고 얘네들의 크기 순서를 이렇게 둘게. 그랬을 때 여학생 2명을 기억, 니은 이렇게 취급을 하자고. 사진 찍으려고 할 때 여학생은 이웃하고 여학생은 이웃하래. 그럼 얘를 한 명으로 취급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키가 작은 남학생과 키가 가장 작은 남학생과 키가 가장 큰 남학생은 이웃하지 않으래. 그러면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찾으면 우선 얘하고 배열해야 되겠지. 3팩토리알. 그쵸? 그 다음에 얘네 둘은 자리를 바꿀 수 있지. 2팩토리알. 그럼 이렇게 세워버리면 B, C, 기억, 니은 이렇게 서 있겠지. 거기에다가 A, D를 넣어야 되니까 여기지. 그래서 몇 P면? 4P, 2 이렇게 써버려야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고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된다? 그 6명을 배열하는 6팩토리알. 요것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이 지각생.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확률은 결국 뭐를 잘해야지 풀 수 있는 거야? 확률은 결국 핵심이 경우의 수야. 서로 같다고 나와 있는 것도 다르다고만 볼 수 있다면 얘는 경우의 수만 잘하면 확률은 문제가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41번 볼게요. 41번. 나머지 이따가 뭐 집에서도 풀어봐요. 6개의 문자 A, B, C, D A, B, C, D, E, F. 얘를 갖다가 A는 C의 왼쪽에, 그러니까 A는 C의 왼쪽에, 그리고 C는 E의 왼쪽에 지금 이렇게 배열을 하래. 그럼 에이스 얘네들이 지금 순서가 고정된 거지. 그러니까 얘는 순서가 고정된 상황이야. 순서가 고정되어 있다 이러면은 걔네들을 다 무슨 것으로 취급을 해?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 된다고 했지? 맞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배열할 때 얘네들의 순서가 지금 정해져 있는 거지. 그러면 A하고 C하고 이렇게 그냥 동그라미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동그라미랑 B, D, F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럼 얘를 갖다가 배열하는 거는 몇 팩토리알을? 6팩토리알을 뭐 하면 된다? 3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그것 중 하나가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그냥 A, C, E 이렇게 써버리면 되죠? 그럼 얘를 갖다 뭘로 나눈 게 전체 경우의 수야? 전체 경우의 수는 몇이야? 6팩토리알인 거지. 이해됐어요? 요거 계산해주면 뭐가 돼? 확률이 된다. 그 다음에 42번은 뭐에 관련된 거냐면 교란순열 기억나나? 교란순열. 같은 말로 완전순열. 이거 기억나? 그치? 두 명이 교란되는 경우에서 몇 개라고 했어? 한 가지, 그치? 세 명이 교란되는 것은 두 가지. 네 명이 교란되는 것을 9가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야? 제 짝이 아닌 경우의 수 얘기하는 거지. 내 거 내가 안 가져간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세 명이 자기 우산을 안 가져가는 거. 이거 네 명이 자기 우산을 안 가져가는 거. 기억나? 그러면 A5가 몇이야? 44가지. 여기까지 외워주라고 했거든요. 여기까지. 기억나죠? 이거 뭐 전에 할 때 점화식까지 만들었었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외우면 돼. 그러면 42번은 A, B, C, D 네 사람이 선물 준비해서 1, 2, 3, 4 번호를 적고 1, 2, 3, 4 숫자가 하나 적힌 4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아 번호에 해당한 선물을 받는데 네 사람 모두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받지 않을 확률. 그러면 결국 전체 경우의 수는 4개가 배열되는 4팩토리알이지. 그치? 그럼 4명이 자기 걸 안 가져가는 거니까 위에 뭐라고 써줘야 되는 거야? A4라고 써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몇 분의 몇이야? 24분의 9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뭐 8분의 3. 그러니까 지금 여기 책에 여기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써놨는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우리가 경우의 수 여러 가지 배웠잖아. 원순열도 배웠고 중복순열도 배웠고 중복조합도 배웠고 그치? 그게 관련된 문제가 막 나오는 거야. 그걸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 몇 가지만 그냥 연습을 한 거고. 오케이? 여기까지가 수학적 확률이다. 그럼 두 번째는 30페이지에 보면 빨라? 안 빨라? 안 빠르지? 부분집합이 뭐라고? 표본공간 S의 부분집합을 뭐라고 부른다고? 두 글자로? 사건. 그게 사건인 거야. 알겠죠? 시연아, 표본공간 S의 부분집합을 뭐라고 부른다고? 사건. 알겠지?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기하학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이 먼저 나왔네? 근데 거기 책에 앞쪽에 설명된 거 보면 통계적 확률도 있거든. 통계적 확률. 통계적 확률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그럼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 통계적 확률은 몇 번 던져서 몇 번 성공했느냐. 이해됐죠? 그렇게만 알고 넘어갑시다. 통계적 확률은. 기하학적 확률은 얘는 뭐의 관점을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넓이 관점을 생각을 해주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판이 있는 거야. 원판을 요렇게 지금 8등분 했어. 원판을 8등분 한 거야. 거기서 이거 관역이에요. 관역. 여기다 화살을 쏴서 이 바깥으로 맞지 않는데 항상 화살은 이 영역 안에 들어온대. 그러면 이 빗금치 부분을 맞을 확률이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야? 8분의 3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거야. 넓이 관점에서. 얘는 그리고 교과 과정에는 어느 정도 빠져 있어서 잘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번 공부를 합시다. 43번 봐요. 43번. 43번에 정사각형. 내가 어저께 이거 수업을 해보니까 조금 바쁘더라고. 여기 정사각형인데 여기에다가 내부에 한 점 P를 찍으래. 그래서 ABP 그게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이래. 근데 우리가 P를 찍어서 여기 찍으면 무슨 삼각형 되겠어? 느낌상 예각이 되겠지. 여기 바짝 여기 찍으면 뭐가 되겠어? 둔각이 되겠지. 그럼 그 기준이 누구야? 이 AB를 지름으로 갖는 이 반원이 기준인 거지. 맞아요? 그럼 이쪽에 P가 들어오면은 둔각, 이쪽에 P가 들어가면은 예각, 이 선상에 P가 딱 찍히면은 직각인 거지. 그럼 둔각 삼각형이 되려면 P점은 이 영역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전체 넓이를 여기를 갖다가 그냥 반지름 R이라고 해보자. 그럼 전체 넓이가 몇이 되는 거야? 4R제곱. 맞죠? 거기서 이 반원의 넓이, 그러면 2분의 1 파이 R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지. 인정? 그럼 요거 약분시켜버리면 넓이의 비가 몇 분의 몇이야? 8분의 파이. 얘가 그럼 뭐가 되는 거다?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이 되는 거다. 오케이? 그럼 얘가 둔각 삼각형의 확률이야. 그럼 예각 삼각형이 되려면 어디 맞아야 돼? 이 바깥에 맞아야 되지. 예각 삼각형이 되려면. 그럼 예각이 되려면 전체 4R 제곱이라는 넓이에서 전체 4R 제곱에서 뭘 빼야 돼? 8분의 파이를 빼줘야 되는 거지.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얼마 나오냐? 얼마 나와? 뭐 이거 계산하면 1 마이너스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계산이 잘 안되나? 4R제곱분의 8분의 파이. 그럼 몇이야 이거? 응? 계산이 잘못됐나? 아이 바보 아니야. 8분의 파이가 아니잖아. 이 넓이 몇이야? 2분의 1 쏘리. 이렇게 계산돼야 되는 거지? 요거 계산하면 몇 나오겠어? 8분의 7파이가 나오겠죠? 8분의 7파이 맞나? 1 마이너스 8분의 파이가 나오겠죠? 얘가 지금 예각 삼각형의 확률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직각은 0이지. 직각 삼각형이 될 확률은 그래서 0인 거야. 왜냐하면 잘 들어봐봐. 우선은 이렇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왜냐면 이 둘을 더해서 1이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끝이라는 소리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수학적으로만 이해를 해도 직각 삼각형의 확률은 0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만약에 이 현상을 이해를 해보면 이 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두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선상에 딱 P점에 놓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거든.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은 상상 속에나 가능한 거지 실제로 저기에다가 그러니까 선으로 표현하긴 하지만 그게 불가능한 거야. 이해됐어? 받아들여져요? 만약에 그 현상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해하면 돼. 둔각하고 예각을 더해서 1이니까 당연히 직각은 빵이구나. 확률이 없구나. 0이구나. 됐지? 그 다음에 그 44번 문제는 넓이를 구해야 돼서 적분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그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고3 애들 쓰려고 이렇게 넣어놓은 거였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건 안 하셔도 돼요. 알겠죠? 45번. 45번에 보면 이렇게 지금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상황인 거야.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이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에 한 변의 길이가 10이래. 이렇게 생겼대요. 다. 그랬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동전을 여기다 던지래. 그래서 이 동전이 이 타일 하나에 온전히 다 올라가 있을 확률. 오케이? 그러면은 이 동전이 올라갈 때 이 동전의 중심을 봐봐. 동전의 중심이 만약에 딱 요렇게 돼 있으면 온전히 다 올라간 게 맞지? 이해됐어요? 여기서 조금 더 삐져나가면 안 되지. 따라서 동전의 중심이 딱 어디 있어야 돼?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나 안 되나? 동전의 중심이 있을 수 있는 영역이 여기가 된다. 그래, 요 라인 따라서만 가능하잖아. 이해돼?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1번 타일 하나 위에 2cm 반지름을 갖는 동전이 완전히 원칠 확률은 전체 얘가 100이지. 맞아요? 100 중에서 여기 2 빠지고 2 빠진 거지. 2 빠지고 2 빠졌네. 2 빠지면 어떻게? 하지 마. 2 빠진 거예요. 그럼 여기 66이죠? 36. 얘가 결국 넓이가, 확률이 된다. 여기까지 됐지? 두 번째가 조금 피곤하긴 한데, 두 번째는 이 동전을 던져서 4장의 타일에 다 얹혀져 있을 확률. 그 4장의 타일에 다 얹혀지라고 했으니까, 내가 요거, 뭐, 여기, 요 타일 하나만 봐요. 요 타일. 그럼 뭐, 요런 식으로 얹혀지면 되지. 그치? 근데 지금 요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결국 이 원의 중심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2cm에 요 부채꼴에 원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나? 그치? 근데 요 타일 한 장을 봤을 때 이런 귀퉁이가 지금 4귀퉁이가 있잖아. 맞아요? 그러면 결국 내가 표현한 요 부분에 원의 중심이 놓이게 되면 걔는 4장의 타일에 얹혀지는 거지. 이해했어? 그러면 요 전체 넓이가 몇이라고? 100이라고 그랬고, 결국 이게 반지름 2짜리 이거 다 합쳐보면 1이지? 그럼 몇 파이? 4파이. 그래서 얼마야? 25분의. 문제 없지, 여기까지? 도현이 잘 이해되지? 쉽지? 이제 불편한 거 몇 개만 할게. 불편한 게 뭐냐면, 31페이지 넘어가 보면, 46번 문제 봐봐. 시험에는 안 나올 텐데,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합시다. 한 번만. 46번에 보면, 길이가 몇 A인 선분? 길이가 2A인 선분. A, B.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CD점을 잡으래. 뭐 CD 이렇게 잡으라는 소리야. 이해했지? 그랬을 때 이만큼의 길이가, 요만큼의 길이가 몇 이하가 되는? A 이하가 될 확률. 이만큼의 길이가 A 이하가 될 확률을 물어본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를 갖다가 좌표를 0이라고 해. 그럼 얘를 좌표를 뭐라고 할 수 있어? 2A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 C의 좌표를 X라고 할게. 어딘지 모르니까. D의 좌표도 Y라고 할게. 그래 버리면 X의 범위가 어떻게 돼? 0부터 2A까지 위치하는 거지. 맞지? 그 Y의 범위도 어떻게 돼? 0부터 2A에 위치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이만큼의 길이니까 절대값 Y 빼기 X지. 그지? 그게 몇 이하? A 이하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게 Y 빼기 X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죠. 그쵸? 그 요거 하나 써버리면 Y는 몇 이상이야? Y는
x-a 이상인 거지. 여기서 관찰하면 연립분식이니까 y는 몇 이하야? x 플러스 a 이하인 거야. 얘를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얘를 갖다가 x축, y축 이렇게 세팅을 해버리면 x 값은 0부터 2a까지니까 여기를 2a라고 하자. 그럼 여기를 보자는 거지. y 값도 0부터 2a까지니까 여기를 2a라고 하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까지랑 여기까지의 여기가 뭐가 돼버리는 거야, 여기가? 여기가 전체 넓이 표본 공간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게다가 y 값이 x-a 이상이니까 x-a면 여기가 마이너스 a일 거 아니야. 그럼 2a 들어가면 몇 나와? a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지나는 요런 직선이 하나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얘가. 그 다음에 얘는 x 플러스 a니까 여기에서 요렇게 지나는 직선이 그려지는 거야. 얘가. 근데 얘는 y 값이 이 선 이상이래. 그러니까 이 연두색 선 이상. 얘는 y 값이 이 선 이하래. 이 주황색 선 이하. 그러니까 나오는 영역이 어디가 돼버리는 거야? 여기가 되는 거지, 여기. 이해할 수 있어요? 따라서 넓이는 전체 넓이 얼마? 4a 제곱분의 어디? 여기 도형의 넓이만 구해버리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 도형의 넓이는 4a 제곱에서 뭘 빼면 돼? 요거 두 개 합치면 정사각형이지? 그럼 a 제곱인 거니까 정답이 얼마다? 4분의 3이 확률이 된다. 이해했어요? 마지막 하나만 더 풀게. 그리고 48번은 안 풀 건데 풀어봐도 되고 안 풀어봐도 돼요. 47번 봐. 칼이나 가위나 가위나 윈터 썸머 아무튼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12시하고 13시 사이에 만나기로 한 거야. 근데 누가 먼저 도착을 하던 20분 이상은 기다리지 않는데 20분까지만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12시 20분에 왔어. 얘가 12시 39분에 왔어. 그럼 만날 수 있는 거지. 이해됐나? 근데 얘 두 사람이 만나게 될 확률을 지금 물어본 거야. 뭔 말인지 하나도 그러니까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잖아. 그치? 이렇게 스타트를 하면 돼. 지금 얘가 12시 x분에 왔다고 치자. 그리고 얘는 12시 y분에 왔다고 치자고. 그러면 이들의 차이가 몇 이하가 돼야 만날 수 있는 거야? 20분 이하가 돼야 만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y에서 x를 뺀 요게 20분 이하가 돼야지 만날 수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또 이 x의 범위는 어떻게 돼? 0부터 60분까지죠. 또 y의 범위도 0부터 60분까지인 거지. 그럼 이렇게 써버리면은 뭐랑 문제가 같아져? 옆에서 풀었던 거랑 문제가 같아지는 거야. 이해돼? 넘어갈게요. 넘어갑시다. 거의 다 끝났어요. 거기 32쪽에. 그러니까 자이스토리 숙제 내주는 거 열심히 풀어봐. 정미야, 잘 이해되고 있니?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어차피 문제는 수학적 확률로 나올 거고 통계적 확률은 나올 리가 없을 것이고 기하학적 확률은 재수 없으면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이번에 확률의 덧셈 정리. 얼른 하고 쉽시다. 다음 시간에는 확률의 곱셈 정리를 할 건데 아무튼 덧셈 정리. 그리고 확률은 집합론적 관점에서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합에서 요거 배운 적 있죠? 그치? 얘는 뭐다?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 A 교집합 B. 그쵸? 집합에서 이 포함과 배제. 이해돼? 얘를 그대로 생각하면 돼. 확률도 똑같아. 얘를 갖다가 이제 A와 B의 합집합의 확률, 그러니까 합사건의 확률. 얘는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에서 뭘 뺀 거다? 곱사건의 확률. 그냥 교집합의 확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단, 만약에 P, A 교집합 B가 얘가 공집합. 그러니까 A하고 B가 공집합. 그럼 얘는 A하고 B가 서로 무슨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 얘는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케이? 그렇다면 이 덧셈 정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A 합집합 B는 그냥 요놈과 요놈을 합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확률의 덧셈이 이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근데 특이한 건 없지. 만약에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를 구하라고 한 거야. 그러면 2의 배수의 개수랑 3의 배수랑 더하지. 뭘 빼줘야 돼? 6의 배수 빼줘야 되지. 그게 이거야. 근데 만약에 짝수랑 홀수를 더하라고 한 거야. 그럼 짝수하고 홀수는 서로 배반 사건이지. 교집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짝수 개수 더하기 홀수 개수 해주면 된다 이 말이야. 확률로. 인정? 그리고 얘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관계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관계식. 관계식.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알파벳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일명 영어 문제. 뭐 되게 대단해 보이는데 그냥 알파벳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원소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책에는 안 적혀 있는데 요거 한번 생각을 해봐봐. 만약에 P, A 합집합 B가 15분의 2야. 오케이? 그리고 A의 확률이 만약에 3분의 1이고 B의 확률이 만약에 5분의 1인 거야. 이렇게. 그래 버렸을 때 곱사건의 확률, 교집합의 확률을 물어본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그냥 이거 두 개 더해서 뭐 하면 돼? 이거랑 이거 더해서 뭐 하면 되는 거야? 저거 빼버리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면 벤 다이어그램까지 써주면 되고. 근데 두 번째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만약에 요 A 교집합 B의 확률이 3분의 1 PA 이렇게 써 있고 얘가 또 5분의 1 PB 등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구하라는 게 P A 교집합 B 분의 P A 합집합 B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래버리면 뭔가 값을 딱딱딱 구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게 여기다가 3배를 시키면 PA가 3 곱하기 P의 A 교집합 B지. 맞니? 여기다 5배를 시키면 PB가 5 곱하기 P의 A 교집합 B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얘를 생각해보면 뭐 하면 되는 거야? PA 더하기 PB에서 교집합을 빼주면 되지. 근데 PA가 누구야? 3교. 맞아요? PB는 5교. 그러면 3교하기 5교 더하면 뭐야? 8교? 8교에서 뭘 빼라고? 교집합을 빼라고. 그럼 얘는 몇 교? 7교? 그럼 얘는 7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이해돼요? 그 답이 얼마? 요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49번 49번은 뭐 알아서 해봐요. 50번 50번은 요거 하나 빼먹었다. 요것도 하나만 써보자. 이거 어떻게 구해? A의 여사건의 확률 전체 1에서 맞죠? 뭐의 확률? A 확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그럼 50번에 보면 한 개의 주사위를 몇 번 던지래? 주사위를 4회 던지는 시행에서 차례로 나오는 눈을 X, Y, Z, U 이렇게 써놓을게. 그때 X 빼기 Y, Y 빼기 Z, Z 빼기 U는 얼마?
0을 만족하는 확률. 그럼 얘는 이거 같다 또는 이거 같다 또는 이거 같다지. 그치? 또는 이런 게 나오면 무슨 사건으로 봐야 돼? 또는. 적어도 하나를 만족하면 빵이 되는 거지. 적어도 하나가 0이면 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0, 0, 0 얘도 0이 되는 거고 0, 0, 5 0이 되는 거고 0, 5, 5 이래도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경우의 수가 많지. 그래서 이렇게 또는으로 연결되면은 뭘로 보는 게 좋다고 했어? 말이 좀 빨랐어요? 여사건? 맞아요? 따라서 이것의 여사건이 뭐야? x 빼기 y, y 빼기 z, z 빼기 u가 몇일 때가 여사건이야? 0이 아닐 때가 여사건이지. 그러면 전체에서 이 상황을 빼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 그럼 얘가 언제 0이 아니야? x랑 y가 어때야 돼? 달라야 되지. 그리고 and지 and 또는이 아니라 또 y랑 뭐랑 달라야 돼? z. 그 다음에 또 z랑 u가 달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얘를 갖다 이제 확률을 구할 건데 우선 주사위를 4번 던졌으니까 전체 경우수는 6의 4제곱이지. 그치? 그러면 x로 쓸 수 있는 경우수 몇 가지야? 1, 2, 3, 4, 5, 6, 6개. y는? x가 y랑 달라야 되니까 몇 개? 5개. 이해돼요? z는? 5개. u도 5개. 이게 지금 순환 구조가 아니지. z랑 x랑 같든 말든 상관이 없지. 이해됩니까 요거? 그래서 전체 1에서 이거 빼줘야 되는 거야. 그럼 틀리기 쉬워서 그 밑에 CF 봐. 주사위를 몇 번 던지래? 3에 던져서 나오는 애들을 순서대로 X, Y, Z라고 한 거야. 그리고 나서 X 빼기 Y, Y 빼기 Z, Z 빼기 X가 몇이 되는? 0이 성립할 확률. 그럼 마찬가지지 또. X 빼기 Y 두 개 구분지어서 잘 생각을 하세요. Z 빼기 X 얘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오케이? 그래 버리면 X랑 Y랑 달라야 되지. and지 and. Y랑 Z도 달라야 되고 Z랑 X도 달라야 되는 거야. 이 얘기는 결국 어떻단 소리야? 다 다르다는 뜻이지. 이거는 다 달라요. 얘랑 조금 차이가 있지. 그래서 얘는 전체 1에서 전체 경우에서는 6의 세제곱이고 X를 쓸 수 있는 것은 뭐야? 6개 중에 하나지. Y를 쓸 수 있는 것은 5개 중에 하나지. Z를 쓸 수 있는 것은 4개 중에 하나지. 요 차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잘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얘는 지금 순환의 형태를 띠고 있다. 쟤는 그냥 각계 전투고. 그지? 그러면 이제 33페이지. 조금 빨라요? 괜찮아? 33페이지는 이제 거기는 이제 어려운 문제야. 원래 니네들한테 기회를 주고 내가 해줘야 되는데 그냥 할게. 51번 중요합니다. A 집합이 1, 2, 3, 4 그리고 A에서 A로의 함수 1, 2, 3, 4 여기까지.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확률 P 구해서 120 곱하기 P를 하래. 근데 가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가조건에서 F1하고 F2를 곱해서 몇 이상? 9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는 치역의 원소가 몇 개? 치역의 원소가 3개. 그럼 얘를 갖다가 이제 우리 경우의 수에서 배웠잖아. 그러니까 우선 경우의 수로 먼저 접근을 해. 경우의 수 하나하나 구하자고.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를 어떻게 가면 되냐면 F1의 함수값과 F2의 함수값을 먼저 기준해가지고 나눠봐야 되지. 두 개를 곱해서 9 이상이 나와야 되지. 그럼 저 두 개의 함수값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 이해돼요? 만약에 F1과 F2의 함수값이 같다면 몇으로 같을 수 있어? 3, 3 혹은 4, 4 맞아요? 얘가 3, 3일 때
또는 뭐일 때? 4, 4일 때.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어차피 요거 하나 구해가지고 몇 배 시키면 돼? 2배 시키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F1과 F2의 함수값이 다를 수도 있지. 달라버리면 F1의 함수값과 F2의 함수값을 봤을 때 몇과 몇일 수 있어? 다를 때? 3, 4 맞죠? 또 4, 3 또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얘도 요거 구해가지고 2배 시키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제 하나 만들었으니까 요거 가지고 찾자고. 그러면 1, 2, 3, 4 1, 2, 3, 4 1이 어디로? 3으로 갔고 2도 어디로? 3으로 간 요 상황인 거지. 그 요 상황 중에서 벌써 얘는 지금 치역의 원소로 됐지. 치역의 원소가 몇 개라고 했어? 3개라고 했으니까 이 나머지들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야 돼? 3개 중에서 우선 2개를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럼 선택된 2개를 이거랑 이거라고 하자. 그럼 이제 얘네 둘이가 가야 되지. 얘네 둘이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1, 2에 그냥 배열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몇 팩토리야? 2팩토리야. 이해됐어요? 그럼 뭐 이런 식으로 갔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근데 그런 케이스가 크게 몇 개 있다고? 2개 있으니까 여기다가 2배 이렇게 시켜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여기서는 1, 2, 3, 4 1, 2, 3, 4 요거 하나 보자고. 1이 3으로 가고 2가 4로 갔을 때 그럼 벌써 치역의 원소는 2개를 확보했지. 그럼 하나만 더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2개 중에 하나 골라서 이것도 치역으로 놓자. 그럼 이제 누가 갈 거야? 3하고 4가 가겠지. 3이 갈 곳이, 그러니까 3과 4가 지금 여기를 가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3하고 4는 우선 1, 3, 4 1, 3, 4 이렇게 지금 3의 제곱까지가 만들어져. 그 중에서 여기 안 간 게 몇이야? 이거 많이 했었지? 2의 제곱.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게 지금 몇 개 있다고? 2개 있다고. 근데 만약에 얘를 갖다가 아니야. 이해됐죠? 문제 없죠? 요 부분. 요거 그대로 계산을 해주면 얘는 몇이냐? 12? 얘는 9 빼기 4니까 5, 20. 20? 따라서 12 더하기 20이 뭐가 되는 거야? 이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함수의 개수니까 4의 몇 제곱? 4의 4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다. 얘 30인가? 30이면은 2의 5제곱이지? 2의 5제곱이고 얘는 2의 몇 제곱? 8제곱이지? 얘는 얼마야? 8분의 1의 확률. 얘가 P가 되고 120배까지 해줘라. 됐죠? 마지막 52번. 근데 아까 내가 얘기하려다 만 게 니네 여기랑 여기에 가야 된다고 둘 중에 하나를 여기다 보내고 이렇게 가면 안 돼? 안 되는 이유 알아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여기다 보냈어. 그러니까 봐봐. 둘 중에 하나 3하고 4 중에서 하나를 골랐어. 걔를 갖다가 1, 2 중에 하나를 보냈어. 그러면은 3이 1로 갔다고 치자. 맞지? 그러면 4가 갈 수 있는 게 몇 군데야? 잠깐만. 여기가 아니잖아. 미안해. 이쪽 얘기하다 그랬구나. 쏘리. 이거 잊어버려요. 여긴 아니고 여기. 왜냐면 요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아까 이거 하나 치역의 원소가 돼야 된다고 했지. 맞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1한테 보낸 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지금 1로 갔다고 치자.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게 몇 군데야? 3군데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중복돼 버려. 중복. 왜냐면 3군데 갔을 때 얘가 1로 갈 수 있지. 그러면 둘 다 지금 1로 간 거지. 그거랑 둘 중에 하나 얘를 열로 보냈을 때
얘가 1로 갔을 때 이거랑 좀 중복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아까 좀 표정이 안 좋길래 이거 설명했어요. 오케이. 52번. 52번은 3, 3, 4, 4, 4 이렇게 돼 있어 지금. 그러면 얘가 지금 하나씩 적힌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 얘가 지금 주머니 안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랬을 때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서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가 3이면 주사위를 3번. 그러니까 3 나오면 주사위를 몇 번? 3번 던지는 시행을 할 거고, 또 몇이 나오면 4가 나오면 주사위 몇 번? 4번 던지는 시행을 할 거래. 맞지? 얘들아, 여기서 3이 나올 확률이 몇이야? 5분의 2지? 맞아요? 어떻게 보면 안 된다고? 2분의 1로 가면 안 된다고. 근데 이게 상황이 간단하니까 2분의 1로 생각하는 게 이상하긴 하지. 맞지? 근데 5분의 2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머릿속에서 이제 복잡해지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얘네 다 뭐라고 보라고 했어? 다른 걸로. 이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와? 하나 뽑으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나와? 하나 뽑으면? 2가지밖에 안 나오지. 3하고 4. 그럼 3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지.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게 수학적 확률이야. 아니,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가 수학적 확률이라고 그랬지. 근데 그것은 이것들이 뽑힐 가능성이 같았을 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3이 뽑힐 확률과 4가 뽑힐 확률은 다르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야.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가던데요? 그거는 서로 다르게 보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갈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서로 다르게 보면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가자. 오케이? 돼요? 실제로도 이게 전체 몇 개야 이거? 그러니까 니네들이 아까 이거 자연스럽게 3이 나올 확률은 5분의 2라고 그랬지. 그게 왜 5분의 2라고 썼냐면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2개 중에 하나를 고르니까 5분의 2지. 근데 NCR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서로 다른 N개에서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서로 다르게 보고 있는 게 맞아. 알겠지? 그러니까 괜히 또 이걸 또 지적 딱 말했다고 해서 헷갈리지 말고 그냥 서로 다르게 보면 된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3이 나올 확률이 몇이라고? 5분의 2가 되겠고 4가 나올 확률은 5분의 3이 되는 게 맞지. 그러면 나누는 거야, 케이스를. 3이 나왔어. 그 확률은 얼마야? 5분의 2야. 그럼 이제 몇 번 던질 거야, 주사위를? 주사위를 3번 던질 거야. 이 얘기인 거지. 그랬을 때 뭐가 만들어지래? 세 눈의 수의 합을 점수로 하래. 몇을 만들으래? 점수가 10점일 확률이래. 그러면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거를 A, B, C라고 한다면 얘네들 다 더해가지고 몇을 만들으래? 10점을 만드세요. 이 얘기인 거지. 이거 뭐야? 중복조합이지. 맞지? 근데 여기서 A, B, C의 범위가 어떻게 되니? 얘네들은 몇부터 몇까지니? 주사위에서 나오는 거니까 0부터 6까지인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주고 가야 돼서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은 얼마 만들면 되는 거야? 7 만들면 되는 거지. 그럼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의 범위는 어떻게 돼? 1부터 어디까지? 아니, 0부터 어디까지? 5까지가 되는 거지. 이해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정방정식이고 중복조합 이거 풀려면 기본형이 뭐였어? 의미하는 정수였지. 그래서 0부터니까 0, 0, 10이 돼버리잖아. 맞지? 상관없구나.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잘못 썼네. 마음이 급하다. 1부터 6까지죠. 미안해요. 1부터 6까지라서 하나씩 줘버려서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은 0부터 5까지다. 오케이. 요거 풀면 돼요.
그러면 몇 H면? 3H7이지. 근데 이 중에서 안 되는 게 뭐야? 3H인데 이거 안 되는 게 뭐야? 7빵빵 이런 거 안 되지. 몇 개 빼야 돼? 3개 빼야 되지. 맞아요? 또 뭐도 안 돼? 6일빵 이런 거 안 되지. 6일빵 이거 몇 개 있어? 3팩토리얼 이렇게 있지. 이해됐어요? 요거 빼주면 얼마 결과가 나오겠죠? 그거랑 뭐랑 곱해야 돼? 5분의 2랑 곱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5분의 2 곱하기 이거 계산한 거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두 번째 4가 나올 확률은 몇이야? 5분의 3이죠. 그럼 4가 나왔다는 것은 주사위 몇 번 던져야 돼? 4번 던져야 되고 4번 던져서 지금 10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얘도 범위가 어떻게 돼? 0부터 어디까지? 주사위니까 6까지지. 하나씩 주고 가야 되지. 틀렸어요? 맞죠? 1부터 6까지죠. 고마워요. 1부터 6까지죠? 그럼 얘는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은 몇을 만들면 되는 거야? 6을 만들면 되는 거지? 이럴 때는 얘네들이 몇부터? 0부터 몇 가지가 되는 거야? 5까지가 되는 거지. 그럼 그대로 봐버리면 얘는 4H6이죠? 여기서 뭘 빼야 되는 거야? 6 빵빵빵 이거 빼야 되지.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어? 4가지. 그렇지. 4가지가 있지. 나머지는 뺄 거 없지. 그러면 요거 계산한 거를 뭐 세모라고 한다면 이 세모하고 얘랑 곱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확률을 미안해.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확률 써야 되지 여기. 맞죠? 그러니까 이 별을 확률을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주사를 몇 번 던진 거야 지금? 6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사실 요렇게 생겼어야지 확률인 거죠. 미안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놈하고 요놈하고 곱해야 되지. 여기 주사를 4번 넣었으니까 밑으로 누가 깔려야 되는 거야? 6의 4제곱이면 요렇게 깔려야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얘놈하고 요놈하고 곱해서 이거하고 이걸 뭐 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 이 얘기야. 정민 뭐? 두 번째 거 이거? 어. 5까지만 써야 되니까 이거를 4H6을 써버리지. 그 속에는 6 빵빵빵도 포함되어 있지. 범위가 5까지니까 6 빵빵빵 나오면 안 되지. 오케이. 6 빵빵빵. 됐어요? 그래서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답은 안 냈지만. 끝. 이게 왜 연결이 안 되지? 잠깐만 이거 얘기해 줄게.